왜 이 남자는 이렇게까지 실패해야 했는가? 1809년 켄터키의 한 통나무집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잃었고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다. 사업은 파산했고 선거에서는 번번이 낙선했다. 우울증은 그를 자살 직전까지 몰아갔다. 40대가 되어서도 그는 여전히 무명이었다. 이것은 위대한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그 이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다. 1818년 10월 인디애나의 황량한 개척지. 9살 소년 에이브러햄 링컨은 어머니 낸시 행크스 링컨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우유병이라 불리던 정체불명의 질병이 그녀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었다. 통나무집 침대에 누워 경련하는 어머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그리고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어린 소년.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에이브는 울지 않았다. 아니, 울 수 없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장례식도 없었다. 목사도 없었다. 아버지 토머스 링컨은 직접 관을 만들어 어머니를 묻었다. 에이브는 그 옆에서 지켜봤다. 흙이 관을 덮을 때마다 그의 어린 가슴 속 무언가도 함께 묻히는 것 같았다. 학교. 그런 건 없었다. 개척지에는 학교가 없었고 설령 있다 해도 가난한 링컨 가족에게는 사치였다. 에이브가 받은 정규 교육은 평생을 통틀어 1년도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간을 그는 통나무를 패고 밭을 갈고 침묵 속에서 보냈다. 이웃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다. 말이 느린 아이라고 수근거렸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에이브는 혼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에게는 친구가 둘뿐이었다. 책과 침묵. 우연히 구한 책 몇 권이 그의 전부였다. 로빈슨 크루소, 이솝우화, 성경. 그는 촛불 아래에서, 때로는 벽난로의 불빛 아래에서 같은 책을 수십 번 읽고 또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소리내어 읽으며 암기하며. 하지만 책은 그를 더 고립시켰다. 다른 아이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어른들은 그를 쓸모없는 놈이라 불렀다. 농장 일에는 서투르고 힘은 있지만 느리고 멍하니 책만 들여다보는 이상한 소년. 그는 말이 없었다. 아니, 말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수천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 쳤지만 그것을 표현할 언어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침묵했고 침묵은 그를 더욱 고립시켰다. 1818년의 그 가을 이후 에이브러햄 링컨이라는 소년은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 있었다. 그는 관찰자였다. 방관자였다. 아직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말이 느린 한 소년이었다. 1828년 19살의 에이브러햄 링컨은 처음으로 미시시피 강을 따라 뉴올리언스로 향하는 평저선을 탔다. 그것은 그의 첫 모험이었고 첫 자유였다. 강물은 넓었고 세상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하지만 뉴올리언스에서 그가 본 것은 모험이 아니라 노예 시장이었다. 사슬에 묶인 사람들, 가축처럼 팔려가는 인간들, 어머니와 아이가 찢겨나가는 광경. 에이브는 그 장면을 보고 말을 잃었다. 그날 밤, 그는 배의 갑판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미국인가? 이것이 자유의 나라인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19살의 무력한 젊은이였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에이브는 이상하게 변했다. 더 침묵했고 더 멀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그 강물 위에서 본 광경이 그의 내면에 질문을 던진 것처럼. 1831년 22살의 에이브는 일리노이의 뉴살렘이라는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앤 러트리지라는 젊은 여성을 만났다. 앤은 에이브가 처음으로 마음을 연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의 침묵을 이해했고
그의 서툰 말을 기다려 주었다. 그녀 앞에서 에이브는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꿈을, 두려움을 말할 수 있었다. 나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에이브가 말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교육도 받지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는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에이브. 당신은 그저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것이 에이브가 들은 최초의, 그리고 마지막 격려였다. 1835년 8월, 앤 러트리지가 티푸스로 죽었다. 22살의 나이에. 에이브는 그녀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또다시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무력했다. 장례식 이후 에이브러햄 링컨은 사라졌다. 그는 유살렘 마을 근처 숲속으로 들어가 며칠을 홀로 지냈다. 친구들이 그를 찾아 나섰을 때 그들은 강가에 멍하니 앉아 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는 울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에이브, 괜찮아. 친구가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에이브, 우리 집으로 가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왜? 한참 후에야 그가 말했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아. 친구들은 그가 자살할까 봐 두려워 그를 집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를 감시했다. 에이브는 말이 없었다.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왜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어야 하는가? 그가 중얼거렸다. 어머니도, 누나도, 이제 앤까지. 왜 나는 항상 살아남는가? 이것이 에이브러햄 링컨의 첫 번째 우울증 에피소드였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었다. 앤을 잃기 전 에이브는 처음으로 정치에 도전했다. 1832년 23살의 나이에 그는 일리노이 주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그의 선거운동은 재앙이었다. 먼저 그에게는 돈이 없었다. 선거운동 자금도 지지자들도 정당의 후원도 없었다. 그는 혼자였다. 둘째, 그는 말을 잘하지 못했다. 연설을 해야 할 때마다 그는 긴장했고 더듬었고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청중들은 지루해했고 때로는 비웃었다. 셋째, 그는 아무도 아니었다. 교육받지 못한 가난한 젊은이, 변변한 직업도 없고 가문도 없고 인맥도 없는 사람. 왜 누군가 그에게 투표해야 하는가? 선거 결과는 참담했다. 13명의 후보 중 8등. 그는 낙선했다. 에이브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다. 정치가 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1834년, 그는 다시 도전했다. 이번에는 준비를 더했다. 연설을 연습했고, 사람들을 만났고, 지역 사회에서 더 활동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당선되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주 하원의원이 되었지만 에이브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신참이었고 배경이 없었고 영향력이 없었다. 그가 제안하는 법안들은 무시되었고 그의 의견은 경청되지 않았다. 더 나쁜 것은 그는 정치의 더러운 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뒷거래, 부패, 권력 다툼. 그가 상상했던 의미 있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1836년 앤이 죽은 해 에이브는 재선에 성공했지만 그것은 공허한 승리였다. 그는 의원이었지만 무력했다. 그는 정치인이었지만 변화를 만들 수 없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대답은 없었다. 정치에서 좌절한 에이브는 법률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변호사가 되면 그는 생각했다.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에게는 돈이 없었다.
로스쿨에 갈 여유도, 개인 교습을 받을 여력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독학하기로 했다. 1834년부터 1837년까지 에이브러햄 링컨은 혼자서 법을 공부했다. 그는 법률 서적을 빌려 읽었고, 판례를 외웠고, 법정을 찾아가 다른 변호사들의 변론을 관찰했다. 그의 공부 방식은 비정통적이었다. 그는 산책하며 책을 읽었다. 큰 소리로 암송하며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다. 저 긴 사람, 또 혼자 중얼거리며 걷네. 밤에는 촛불 아래에서 공부했다. 때로는 새벽까지. 눈이 아프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1836년 9월, 에이브는 일리노이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혼자 공부해서 변호사가 된 것이다. 하지만 자격증을 따는 것과 실제로 변호사로 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1837년, 에이브는 스프링필드로 이사의 법률 사무소를 열었다. 정확히는 존 스튜어트라는 변호사의 사무소에 동업자로 들어갔다. 첫 의뢰인을 기다리며 에이브는 불안했다. 누가 나 같은 사람에게 자기 사건을 맡기겠는가? 그는 생각했다. 나는 경험도 없고 명성도 없고 심지어 제대로 된 옷도 없는데. 실제로 초기 몇 달은 고통스러웠다. 의뢰인은 거의 없었고 수입은 미미했다. 에이브는 빚을 졌다. 사무실 임대료조차 내기 힘들었다. 그가 맡은 사건들은 대부분 사소한 것들이었다. 토지 분쟁, 빚 독촉, 작은 범죄. 화려한 법정 드라마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종종 패소했다. 경험 많은 변호사들에게 논리적으로 압도당했다. 어느 날, 법정에서 완패한 후 에이브는 의뢰인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의뢰인은 화가 나서 떠났다. 에이브는 빈 법정에 혼자 남아 벤치에 앉았다. 그는 자신이 실패자라고 느꼈다. 법률가의 꿈.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저 변호사 면허를 가진 실패자일 뿐이다. 1840년, 31살의 에이브러햄 링컨은 메리 토드를 만났다. 메리는 에이브와는 정반대였다. 그녀는 켄터키의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교육을 잘 받았으며 사교계에서 활발했다. 그녀는 우아했고 재치 있었고 야심이 있었다. 왜 메리가 에이브에게 관심을 가졌는지는 미스터리였다. 에이브는 가난했고 사회적 지위가 낮았고 외모도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키가 6피트 4인치로 비정상적으로 컸고 깡마르고 어색했다. 하지만 메리는 에이브에게서 무언가를 보았다. 잠재력, 야망, 아니면 그저 그녀가 형성할 수 있는 원석. 둘은 1840년 말에 약혼했다. 그런데 약혼 직후 에이브는 패닉에 빠졌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니면 그저 외로워서 또는 사회적 압박 때문에 약혼한 것인가? 에이브는 메리를 존경했다. 그녀의 지성을, 활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사랑, 그는 확신하지 못했다. 앤 러트리지를 사랑했던 그 감정과는 달랐다. 더 나쁜 것은 에이브는 자신이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는 여전히 빚이 있었고, 수입은 불안정했고, 미래는 불확실했다. 어떻게 내가 아내를 부양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가정을 꾸릴 수 있겠는가? 1841년 1월 1일, 결혼식 날짜가 정해진 그날, 에이브러햄 링컨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약혼을 파기했다. 메리는 충격을 받았고, 분노했고, 수치심을 느꼈다. 에이브는 스프링필드 사교계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신뢰할 수 없는 남자, 겁쟁이, 무책임한 인간. 하지만 에이브 자신이 가장 혹독한 비난자였다. 약혼을 파기한 후 에이브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 이것은 앤이 죽었을 때보다 더 심했다. 그는 침대에서 나올 수 없었다. 먹지 못했고, 자지 못했고, 일할 수 없었다.
친구들은 그가 자살할까 봐 두려워 칼과 면도기를 숨겼다. 1841년 1월, 에이브는 친구 조슈아 스피드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이다.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이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분배된다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웃는 얼굴도 없을 것이다. 내가 나아질지 아닐지 말할 수 없다. 나는 나아질 거라고 예측할 수 없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는 계속했다. 나를 죽게 하는 것은 내가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가 살든 죽든 세상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 이것이 1841년의 에이브러햄 링컨이었다. 32살, 변호사, 전주 하원의원, 그리고 자살을 고려하는 우울증 환자. 우울증의 어둠 속에서 에이브는 과거를 회상했다. 특히 그의 가장 수치스러운 실패를, 사업의 파산. 1832년 23살의 에이브는 친구 윌리엄 베리와 함께 유살렘의 작은 상점을 열었다. 일반 잡화점으로 식료품, 직물, 도구 등을 팔았다. 에이브는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회계도, 재고 관리도, 고객 서비스도. 하지만 그는 낙관적이었다. 얼마나 어려울 수 있겠는가? 매우 어려웠다. 첫째, 베리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는 가게에 위스키 재고를 팔지 않고 스스로 마셨다. 둘째, 에이브는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고객들에게 외상을 너무 쉽게 주었고 빚을 회수하지 못했다. 셋째, 경쟁이 심했다. 유살렘은 작은 마을이었고 이미 여러 상점이 있었다. 6개월 만에 상점은 망했다. 에이브와 베리는 파산했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은 거액의 빚을 졌다. 에이브의 몫만 해도 $1,100.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베리는 1835년에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고 모든 빚은 에이브에게 남았다. 에이브는 이 빚을 국가 부채라고 불렀다. 그것은 농담이었지만 쓰라린 농담이었다. 그는 이 빚을 갚는데 17년이 걸렸다. 17년. 1841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에이브는 생각했다. 나는 사업가로 실패했다. 정치인으로도 큰 성공을 못했다. 변호사로서도 평범하다. 그리고 이제 사랑에서도 실패했다. 나는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대답은 없었다. 1841년의 위기를 간신히 극복한 후 에이브러햄 링컨의 삶은 정체되었다. 그는 법률 업무로 돌아갔다. 그는 일했다. 의뢰인을 만났다. 법정에 갔다. 돈을 벌었다. 빚을 갚았다. 그리고 반복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생존이었다. 살아가는 것이었지, 사는 것이 아니었다. 에이브는 30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목적을, 의미를, 방향을. 그는 정치로 돌아가려 했다. 1843년 그는 연방 하원의원 지명을 원했지만 휘그당은 그를 지명하지 않았다. 그는 충분히 중요하지 않았다. 충분히 영향력이 없었다. 1844년 그는 다시 시도했다. 또 실패했다. 사람들은 그를 잊고 있었다. 한때 그가 주 하원의원이었다는 것을, 한때 그가 가능성 있는 정치인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1842년 에이브는 놀랍게도 메리 토드와 재회했다. 그들은 서로를 피하고 있었지만 공통의 친구들이 중재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들은 다시 가까워졌다. 1842년 11월 4일 에이브러햄 링컨과 메리 토드는 결혼했다. 결혼식은 작고 급하게 치러졌다. 에이브는 결혼식 당일 아침에야 결심한 것처럼 보였다. 반지에 새겨진 문구는 Love is eternal 이었다. 아이러니한 선택이었다. 결혼은 에이브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었지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 메리는 어려운 아내였다. 그녀는 변덕스러웠고 요구가 많았고 때로는 격렬한 분노를 폭발시켰다.
에이브는 그녀의 기분 변화를 견뎌냈지만 그것은 그를 지치게 했다. 1843년 첫 아들 로버트가 태어났다. 에이브는 아버지가 되었지만 좋은 아버지가 될 자신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본보기로 삼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모델도 없었다. 1846년 둘째 아들 에드워드가 태어났다. 에이브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를 더 바쁘게 만들었고, 더 지치게 만들었고, 더 멀게 만들었다. 그는 성공하고 있었다. 그는 존경받는 변호사가 되었다. 수입도 늘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다. 하지만 그는 공허했다. 이것이 전부인가? 그는 밤에 혼자 앉아 생각했다. 이것이 내 인생인가? 법률 서류, 법정 변론, 집으로 돌아가 피곤한 아내와 우는 아기들. 이것이 내가 원했던 의미 있는 일인가? 대답은 없었다. 1846년 마침내 기회가 왔다. 휘그당이 에이브를 연방 하원의원 후보로 지명한 것이다. 에이브는 흥분했다. 이것이었다. 이것이 그가 기다렸던 기회였다. 연방 하원의원이 되면 그는 생각했다.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진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다. 그리고 당선되었다. 1847년 12월 38살의 에이브러햄 링컨은 워싱턴 D.C.로 갔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국가 무대에 섰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 달랐다. 워싱턴은 스프링필드가 아니었다. 여기서 에이브는 큰 물고기가 아니었다. 그는 239명의 하원의원 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것도 일기 임기만 하기로 약속한 영향력 없는 신참이었다. 에이브가 의회에서 한 일은 대부분 무의미했다. 그는 소소한 위원회에 배정되었고 중요하지 않은 법안을 다루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방관자로 보냈다. 그가 주목받은 유일한 순간은 그에게 재앙이 되었다. 1848년 1월 에이브는 의회 연설에서 제임스 포크 대통령을 비판했다. 멕시코와의 전쟁에 대해 에이브는 전쟁이 부당하다고 대통령이 의회를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연설은 논리적이었고 잘 구성되었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타이밍이 최악이었다. 미국은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다. 멕시코로부터 거대한 영토를 얻고 있었다. 미국인들은 애국심에 불타고 있었다. 그리고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을 전쟁을 비판했다. 일리노이에서 반응은 격렬했다. 사람들은 에이브를 비난했다. 반역자, 비애국자, 우리 군인들을 모욕하는 자. 신문들은 그를 공격했다. 심지어 그의 지지자들도 실망했다. 에이브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진실을 말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진실을 원하지 않았다. 1849년 그의 임기가 끝났다. 에이브는 재선을 시도하지 않았다. 아니, 시도할 수 없었다. 그의 정치 경력은 끝났다. 워싱턴을 떠나며 에이브는 씁쓸했다. 그는 2년을 낭비한 것 같았다. 가족과 떨어져 있었고, 법률 업무를 중단했고, 빚은 늘었고, 그리고 무엇을 얻었는가? 실패뿐이었다. 나는 정치에 재능이 없다. 그는 인정했다.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한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그것이 내 몰락이다. 1849년에서 1854년까지 에이브러햄 링컨은 정치에서 물러났다. 그는 스프링필드로 돌아와 법률 업무에 집중했다. 그는 일리노이 제8순회구를 여행하며 작은 마을들에서 재판을 맡았다. 봄과 가을, 그는 몇 주씩 집을 떠나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지늘길을 따라 이동했다. 이 순회 업무는 외로웠다. 밤에는 허름한 여관에서 잤고 다른 변호사들과 방을 공유하고 때로는 바닥에서 잤다. 음식은 형편없었고 침대는 불편했고 위생은 끔찍했다. 하지만 에이브는 이 시간을 좋아하기도 했다. 길 위에서
그는 메리의 분노로부터, 가정의 압박으로부터, 자신의 실패로부터 멀어질 수 있었다. 그는 이야기를 했다. 밤에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앉아 그는 이야기를 했다. 농담을 했다. 일화를 들려줬다. 사람들은 웃었다. 에이브는 이야기꾼이었다. 그것이 그가 잘하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공허함이 있었다. 1850년 에이브의 둘째 아들 에드워드가 죽었다. 4살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또다시 죽음이었다. 또다시 에이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어머니, 누나, 앤, 그리고 이제 아들. 에드워드가 죽은 후 메리는 무너졌다. 그녀는 며칠 동안 울었고 먹지 않았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에이브는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는 위로하는 방법을 몰랐다. 그는 그저 그녀 옆에 앉아 침묵했다. 에이브 자신도 슬펐다. 하지만 그의 슬픔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는 더 조용해졌다. 더 철수했다. 더 멀어졌다. 1850년 말, 메리는 다시 임신했다. 1850년 12월, 셋째 아들 윌리엄이 태어났다. 그리고 1853년, 넷째 아들 토머스가 태어났다. 에이브는 아이들을 사랑했다. 특히 윌리를. 윌리는 똑똑했고 호기심이 많았고 에이브를 닮았다. 에이브는 윌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질문에 답하고 그를 웃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들조차도 에이브의 깊은 불만족을 채우지 못했다. 그는 40이 넘었다. 그는 성공적인 변호사였다. 좋은 수입을 올렸다. 가족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공허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는 밤에 혼자 생각했다. 법률 서류, 돈, 가족, 그것으로 충분한가? 내가 젊었을 때 꿈꿨던 의미 있는 일은 어디 있는가? 대답은 없었다. 1854년까지 에이브러햄 링컨은 거의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 그는 한때 주 하원의원이었고 한 번 연방 하원의원이었던 사람. 이제는 스프링필드의 평범한 변호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중년의 남자. 그의 인생은 정체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멈춰 있었다. 만약 1854년에 누군가 에이브러햄 링컨에게 물었다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만족하는가? 그는 아마 웃으며 농담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아니었을 것이다. 진실은 이것이었다. 45살의 에이브러햄 링컨은 실패자였다. 그는 큰 꿈을 꾸었지만 작은 것만 이루었다. 그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지만 자기 자신조차 바꾸지 못했다. 그는 의미를 찾고 싶었지만 공허만 찾았다. 표면적으로 에이브는 기능했다. 그는 일했고, 웃었고, 이야기했고, 살았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에이브는 자신과 대화했다. 너는 왜 이렇게 비참한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너는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직업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너보다 더 적게 가지고 있다. 왜 너는 만족하지 못하는가? 하지만 대답은 항상 같았다.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다. 그럼 너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모르겠다. 나는 단지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하지만 너는 이미 많은 것을 시도했다. 정치, 사업, 법률. 모두 실패했거나 실망스러웠다. 아마도 이것이 내 운명이다. 아마도 너는 평범한 사람이다. 아니다. 에이브는 저항했다. 나는 평범하지 않다.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나는 알아. 나는 느낀다. 그것은 오만이다. 환상이다. 너는 40이 넘었다. 만약 내가 위대한 일을 할 운명이었다면 이미 시작했을 것이다.
아마도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다. 아니면 아마도 때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대화들이 에이브를 괴롭혔다. 그는 자기 의심과 희망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 어떤 날은 그가 여전히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다른 날은 그가 평생 이렇게 살 것이라고 체념했다. 우울증은 주기적으로 돌아왔다. 때로는 경미했다. 며칠 동안의 우울함, 무기력함. 때로는 심각했다. 몇 주 동안 그는 거의 기능하지 못했다. 메리는 그의 우울증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짜증을 냈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우리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잖아. 왜 당신은 항상 우울한 거야? 에이브는 설명할 수 없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그는 때때로 죽음을 생각했다. 자살이 아니라 그저 죽음. 존재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인내적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 하지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쓸모없이 죽는 것을 두려워했다.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죽는 것을.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을.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그는 생각했다.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할까? 에이브러햄 링컨. 괜찮은 변호사였고, 한때 의원이었던 사람. 그게 다다. 그것이 내 평생의 총합이다. 그 생각은 그를 절망하게 만들었다. 1854년 여름, 에이브러햄 링컨은 스프링필드 그의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리는 평화로웠다. 사람들이 오가고, 마차가 지나가고, 아이들이 놀았다. 평범한 여름날이었다. 하지만 에이브의 내면은 평화롭지 않았다. 그는 45살이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다. 그리고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는 법률 서류 더미를 바라보았다. 재판 기록, 계약서, 변론문. 이것이 그의 인생이었다. 종이 더미. 이것이 전부인가?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생각했다. 어머니에 대해. 어머니가 그의 나이에 이미 죽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아무것도. 그녀는 살았고, 고생했고, 죽었다. 흔적도 없이. 그는 앤에 대해 생각했다. 22살에 죽은 앤. 그녀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아무것도. 그녀는 그저 기억 속에만 존재했다. 그것도 점점 희미해지는 기억. 그는 아들 에드워드에 대해 생각했다. 4살에 죽은 에디. 그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거의 아무것도. 우리 모두는 죽는다. 에이브는 생각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태어나고, 살고, 죽는다. 마치 우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흔적을 남긴다.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벤저민 프랭클린. 그들은 무언가를 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그들은 세상을 바꿨다. 나는 왜 그들이 될 수 없는가? 에이브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지능, 재능, 기회, 운. 그는 대답을 몰랐다. 하지만 그는 이것은 알았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의 인생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아마도 이미 늦었을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아마도 나는 내 기회를 놓쳤을 것이다. 아마도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죽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생각은 견딜 수 없었다. 아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기회가 올 것이다. 나는 알아. 나는 그것을 느낀다. 하지만 기회는 오지 않았다. 날들이 지나가고, 주들이 지나가고, 달들이 지나갔다. 그리고 에이브러햄 링컨은 여전히 그의 사무실에 앉아 법률 서류를 다루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1854년 가을, 에이브러햄 링컨은 45살이었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많은 것을 경험했다.
가난, 죽음, 실패, 우울증, 좌절.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고, 선거에서 졌고, 사업에서 망했고, 정치에서 실패했다. 그는 자살을 고려했고, 절망을 느꼈고, 무의미함과 싸웠다. 그는 평범한 변호사였다. 좋은 수입을 올렸지만 부자는 아니었다. 존경받았지만 유명하지 않았다. 가족이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위대한 연설, 하지 않았다. 중요한 법안, 통과시키지 못했다. 역사적 순간, 경험하지 못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역사의 각주에도 나오지 않을 사람이었다. 그는 잊혀질 운명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여전히 무언가가 불타고 있었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었다. 희망은 너무 약했다. 그것은 확신도 아니었다. 확신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그것은 질문이었다. 왜? 왜 이 세상은 이런 식인가? 왜 어떤 사람들은 고통받고 다른 사람들은 번영하는가? 왜 노예 제도가 존재하는가? 왜 정의는 종종 패배하는가? 왜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가? 이 질문들은 에이브를 괴롭혔다. 그것들은 그가 자려고 할 때 그를 깨웠다. 그것들은 그가 일할 때 그의 마음을 방황하게 했다. 그것들은 그가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그를 혼자 있게 만들었다. 1854년 에이브러햄 링컨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곧, 아주 곧, 그 질문들이 그를 다시 불러낼 것이었다. 침묵에서, 무명에서, 정체에서 나와 그를 미국 역사상 가장 격렬한 시기의 중심으로 밀어넣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1854년 가을, 에이브러햄 링컨은 그저 한 남자였다. 실패한 정치인, 평범한 변호사, 우울한 남편, 불완전한 아버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남자. 그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